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입니다. 저는 단장을 맡고 있는 강덕구 의원입니다. 우리 강민정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상조사단 단원으로 제일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진상조사단은 지난 17일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했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사고의 설립 이념은 민족 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입니다. 교원 중에는 출세하기 위해 공부를 하지 말고 학문을 위해 공부를 하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학폭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일으킨 학폭 사건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방문한 지난 17일 민사고와 강원도교육청 그리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안 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부실 대응은 없었는지, 제도적 허점은 없었는지 면담과 함께 가해자 피해자의 24시간 공동으로 생활하는 기숙사 방문도 진행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민사고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 배려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민사고에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학교 폭력을 인지했을 때 피해 학생은 이미 8개월간 언어폭력에 시달려온 상태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폭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거나 평생 고통을 안고 가게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민사고는 이를 인지한 후 기숙사 분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피해 학생은 그 전부터 이미 재가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개학을 하고 나서도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웠고 4개월 동안 등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민사고 측의 피해 학생의 학습권과 심리적 피해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질의했지만 수업 자료 제공을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수업 자료 제공 외에 별다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학폭 피해 해결의 결정적 시기인 초기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피해 학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할 학교가 고통을 외면하고 나아가 고통을 치유할 적절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도 반성할 대목입니다. 또한 행정심판 기각 결과에 대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강원도청과의 유선 공방은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전학 취소 인용 행정심판 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했고 전학 취소 기각 본안 결정은 재량 차원에서 유선으로 확실히 통보했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민사고에서는 수차례 확인 결과 유선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단언하는 등 현장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사안입니다. 둘째, 강원도교육청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에 대해 강제 전학 조치 처분을 무력화했습니다. 10차례에 걸친 강제 전학을 피하기 위한 정순신 검사의 시도 중에서 강원도 교육청의 결정은 유일하게 전학을 취소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지난 2018년 3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 결정이 났지만 그해 5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해당 사안은 강원도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학교 측이 강제 전학을 결정했음에도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전학 조치 취소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피해 학생은 이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징계조정위원들이 언어폭력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무엇인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며 피해자 중심 입장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은 변호사를 대동해 출석하고 피해 학생은 혼자 재심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분노와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징계조정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위원들에게 권력이나 다른 외압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우리들은 당시 위원도 아니고 현재 그 위원들은 강원도교육청에 없다는 식으로 성의 없이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신 전 검사와 징계조정위원들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특수한 관계 때문에 징계조정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찬성한 3명 중 변호사 출신 위원이 반대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민사고와 강원도교육청의 미흡한 피해자 보호와 조치로 인해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을 제때 전학시키지 못했고 피해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은 더 가중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아빠 찬스를 이용한 검사 권력과 법 기술과 모종의 카르텔을 이용해 제도를 무력화한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동원해 시간 끌기와 제도를 악용해 가해 학생 측이 성공시킨 학교 폭력의 가장 좋지 못한 사례임을 현장에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셋째, 현장 방문 결과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방향과 내용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말 교육부는 3월 말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 교육부 홍보부에서는 그 방향을 가해 학생에 대한 생기부 기록 연장 대입 반영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방문에서는 학교 폭력 정도에 따라서 징계 처벌도 필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학폭 예방이었고, 그리고 피해자 보호 조치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사고는 재심과 법적 판단 등으로 처분의 즉각 시행이 어렵고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했습니다. 학교가 당사자가 아닐 경우 결과를 인지할 수 있는 분명한 손달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엄벌주의로 간다고 해서 피해 학생이 피해 복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피해 학생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라고 밝혔습니다. 학폭 초기부터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교가 이에 대해 충분히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반면 학교 단위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연장하는 방안은 오히려 소송을 길게 끄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입 반영을 의무화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기술 소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벌주의는 소송을 더 남발시키고 또 다른 더 큰 피해를 낳을 거라는 우려가 있어 사회적 고민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부는 3월 말 발표할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체제는 오로지 입시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내 옆의 친구는 그저 경쟁 상대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시스템 자체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과 간극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통통한 문화 속에서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애견된 일입니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뼈아픈 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이 사법시장으로 넘어가 교육의 사법화가 되지 않도록 학교 단위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을 법으로 모든 것 해결하기 이전에 학교 문화 풍토를 바꾸고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폭 해결을 위해서라도 민주시민 교육이 현재보다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현재 국회에서도 학폭 관련해 30개가 넘는 법안이 결의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상조사단에서도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해 근본적인 학폭 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는 제2의 정순신 아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